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시냐고 묻기에는 시국이 엄중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이 분노한 상하탑에서도 전북 김제에서는 중학생들도 미국 대학의 유학생들까지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거국 중립 내각 문제를 놓고 여야가 논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바꾸는 전격 개각을 단행했죠. 이 참여정부 출신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를 꺼내들며 국정혼란 수습에 나선 듯합니다만 야당은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된 개각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장 청문회도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전국의 앞날이 더 어둡게 됐습니다. 한편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이 최순실 씨는 연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모든 혐의를 혼자 뒤집어 쓰기는 싫은 것 같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와 4부에서는요. 세 남자의 정치 수다로 관련 얘기들을 전문가들과 나눠보겠고요. 2부에서는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을 연결해서 전국 상황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했는데요.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혼란을 서둘러 수습하기 위해서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야당들은 대통령이 독단으로 국정을 운영하려 한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김병준 교수, 참여정부 시절 이 노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위기 수습으로 이 김병준 교수를 꺼내든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이번 개각을 보면요, 평소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아주 파격적인 인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 아시다시피 노무현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참여정부 출범하자마자 청와대 정책실장 지냈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핵심 브레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낙마하긴 했지만은 교육부총리에 이렇게 지명되기도 했었고요. 임종영 경제부총리 내정자,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모두 호남 출신입니다. 네. 이런 면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규진이 평소와는 다른 그런 개각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새누리당이 이렇게 거국 중립 내각을 건의를 했지만은 야당들이 반대하는 상황, 그리고 또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총리제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거국 중립 내각 중에서도 최소한의 그 중립적인 혹은 야당 성향의 총리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거국 중립 그 내각의 의지를 어느 정도 담으려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회의 추천을 받거나 야당과의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나 이렇게 추천하지 않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하는 방식을 고수했다라는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은 파격인데 분명히 절차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는요,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책임 총리다, 내치를 새 총리에게 맡기게 될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능은 하다고 보십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개각 발표 이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이선 후퇴의 뜻을 담은 거다. 김 내정자가 내치 대통령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외치는 대통령이, 그리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사실상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겠다, 실험적으로 도입하겠다. 김병준 총리가 임명되면은 책임 총리라는 거죠. 그래서 김병준 총리가 상당한 발언권 갖고 자기 색깔대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책임 총리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무총리의 권한을 그냥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인사 문제를 보면은 그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행정감독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헌법에 보면은
국무총리는 대통령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해서는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부조직법에는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런 권한을 보장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 밖에도 뭐 부속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상 총리가 그동안에 그 정권을 나름대로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권한을 행사하기는 참 제약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입장이 다를 때는 결국 청와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김병중 신임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총리로 임명이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임명 전체를 마쳐서요. 자신의 소신, 자신의 색깔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당장 평소에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말한 걸 보면은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문제예요. 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교과서의 국정화 자체를 반대한다라는 그것이 입장이었는데 이제 11월 말이면은 그 시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이 공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김병준 후보자는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이렇게 사안마다 이 현 정부의 정책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개인으로 정부 밖에 있을 때와 정부 안에 들어있을 때는 좀 입장이 변하기 마련이지만은 그래도 김병준 후보자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김병준 총리의 정책을 보장해 준다. 이런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이게 그냥 사안사마다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서로 임명된다 할지라도. 자, 그런데 이미 임명까지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당은 벌써 오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선전포고, 중대결심 이런 표현들도 나왔고요. 안철수 전 대표 전격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하야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격앙된 표현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야당 정말 격앙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야당 지도부는 물론 야당의 대권 주자 할 것 없이 개각 인정 못하겠다. 네. 이렇게 투쟁 수위 높이겠다라고 했고요. 뭐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물러나십시오. 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런 네. 표현을 썼습니다. 네. 또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즉각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네. 요구를 했고요. 문재인 전 대표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의 말에 공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도 앞으로 정치적 해법이 불가능하다면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네. 탄핵이나 하야 요구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라는 네. 거죠. 야당은 또 거기다가 이제 국무총리 임명 절차에도 협조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어렵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리 임명 절차는. 야당이 그 총리 임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네.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 열어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은 네. 뭐 대통령으로서는 새 총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건데 어느 시기 되든지가 또 일각에서는 국무총리 서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네네. 과거 김대중 정부 초창기에 김종필 총리 서리 제도가 있었죠. 그때는 인사청문회법이 시행되기 네. 이전입니다.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네. 뭐 그 당시에도 직무는 수행을 했지만은 권한이나 법적인 보장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제도를 실행한다는 것은 유연이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네네. 되고요. 어느 방법을 택하든 국정공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개각 발표가 나자 총리실에서요. 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식을 오늘 오후에 연다 이런 발표가 나왔다가 취소됐는데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도 좀처럼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네.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총리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속 그렇죠. 현직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취임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황교안 총리가 법률 전문가인데 네. 그런 상황을 모를 리는 없을 건데 아무리 현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싶어도 이런 실수는 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총리 공백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후보자 임명 처리를 강행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됐는데 네. 어쨌든지 간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국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잠깐 동안이나마 내렸다는 것 자체가 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혼란도 이런 혼란이 없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